배제와의 정답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학위 때 진행 중인 가르치려고 고등학교에서 지금 정로 시도하고 저게 두 분 사이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해결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하고요. 내용은 마이크로 T 센서에서의 디퓨전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석 방법이 아니라 TS 벡터 포텐셜 포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석해서 결과를 냈다라는 데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릴 내용 정리해 보면 먼저 서론에서 T 센서의 일반적인 예를 보여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흔한 이슈화돼서 좀 많은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 디퓨전에 관한 컨벡티브 디퓨지브 프로세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 연구에서 채용한 해석 방법인 프레셔 인플루스 볼세트 메소드라는 어떤 것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램스 T 센서는 어떤 램스 여러가지 디바이스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양의 하나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고, 주로 많이 이제 해석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디퓨지브티를 매저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디퓨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있고요. 모델식이 있고,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측정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비교하면 우리가 어떤 코이프션트, 디퓨지브티 같은 걸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상호 간에 어떤 우리가 얼마만큼 이 실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디퓨지브티는 얼마나라고 정확하게 보고하려면 그에 대한 모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한 솔루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연구는 이제 거기에 관한 모델에 관한 얘기들이 쭉 진행되고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볼세트 방법으로 한번 해서 이걸 좀 잘 적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이 시스템은 그냥 지금 크게 작다는 데 있고요. 크게 작기 때문에 레노즈는 굉장히 작은 시스템이고,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전달되고 디퓨전되는 상황에서 디퓨전 측면에서 보면 디퓨전에 대한 획기능과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벡션이 굉장히 크고요. 디퓨전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A 인렛이 여기 있고요. 인렛이 여기 있으면 A 인렛에서 뭐가 들어가서 이제 여기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이제 옆으로 디퓨전돼 나갔는데 디퓨전돼 나가는 정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디퓨전기에 관한 측정이나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브라운 모션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이제 2분의 1 쓰는 거 좀 됩니다. 디퓨전기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측정된 얼마나 멀어졌느냐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보면서 이제 이 시기부터 디퓨전기가 얼마인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은 브라운 모션이 이렇게 에 관한 모델로부터 이렇게 유추해낸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브라운 모션이 어떤 컴파인된 마이크로 채널 속에 들어갔을 때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논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 시간에서 이제 거기에 해석을 하면서 이게 프레셔 드리븐 플로우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채널 사이에 플로우에 난유니폼티가 존재하니까 그에 따른 어떤 여기서 나오는 2분의 1승의 법칙이 좀 다른 식으로 적용되지 않나 이런 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0년도에 하버드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시면 T 채널과 유사한 채널에서 어떤 용도의 디퓨전 현상을 사진을 찍은 게 있을 같은데요. 디퓨전되는 게 이렇게 어떤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정도로 수행을 하면 센터 라인을 따라가면서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2분의 1 법칙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벽 근처에서는 2분의 1 법칙보다 3분의 1 법칙에 더 가깝다 이런 걸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다시 병행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논문은 이제 실험적으로 해주는 수치해석으로 2분의 1, 3분의 1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워싱턴에서 많이 진행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모델을 개발하면서 하나의 텀들을 이제 추가시켜서 방향입니다. 첫 번째 페이퍼에서는 이제 Y 방향, 두께 방향은 없고 그냥 위에서 봤을 때만
하는 모델을 가지고 일단 한 2차원 모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했었고, 그때 식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 논문에서는 이제 2차원 두 가지 방향의 디퓨전을 다 고려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벽면에서는 3분의 1, 센터라인은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제 확인하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 재밌는 건 이제 부장들이 지적해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그냥 브라운형 모션으로부터 나오는 2분의 1 법칙을 그냥 사용한다면 혹시 오버 에스티메이트된 데이터 값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값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디퓨전을 계산하면 실제로 마이클 샤넬의 디퓨전이랑 다른 형식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 해석으로 인한 해석 솔루션을 갖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렇게 방향 2차원, 3차원 모델들이 막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T센터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설하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한 연구를 굉장히 진행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시스템 물론 T채널 전체를 잡았지만 이퀘이션을 쳐다본다면 디퓨전 이퀘이션 다음 것이 컨벡션 텀과 디퓨전 텀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컨벡션 텀이 하나 다른 방향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뭐 없애버리는 방향들이 있겠지만 한번 다 고려해보고 각 분들이 어떤 효과를 주시는가를 점검해보는 것이고요. T채널이면 이퀘이션이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한쪽으로 나가는 형식이니까 프라이머리 디렉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충돌로 나가고 그리고 또 방향을 턴할 때 생기는 세컨더리 컨벡션들이 생길 텐데 세컨더리 컨벡션, 실제 돈다는 얘기는 아니고 컴포넌트를 가진다는 얘기죠. 컨벡션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모양이 이제 월 근방이랑 센터라인 근방이랑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플랫하지 않고 휘어진 모양을 주는데 이걸 사람들이 버터플라이 모양이라는 말을 생각하고요. 휘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디퓨전도 세 가지 정도로 메커니즘에 따라서 구별할 수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이쪽에 A가 있고 이쪽에 B가 있기 때문에 디퓨전되는 프라이머리 디퓨전이 메인이겠지만 이렇게 휘어짐에 따라서 나오는 세컨더리 디퓨전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앞으로 전파되는 나감에 따라 터질 디퓨전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게 사람들이 보통 이제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만 이제 많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세컨더리가 어떤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한 이제 1대1로 들어와서 이제 가운데에서 계면이 형성되고 미싱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로 수치에 되게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 제가 실험을 통해서 실험한 사람들 논문을 보면 이게 T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채널이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계면이 굉장히 아울렛 채널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서 중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벽면 쪽에 확 붙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전도 효과가 이제 고려가 된다면 전도는 두 개가 1대1로 들어온다고 해도 계면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틀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안시 플로인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를 좀 더 정밀하게 수행하려면은 프리미티브 밸리어블이라고 하는 프레셔 빌로스를 그냥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면 좀 더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프레셔를 이제 소거하고 사용하게 되는 볼치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석하게 됐습니다. 여기 알려진 대로 이제 아이소소말이고 인컴프레스 그리고 뉴토니안 플루이드인 경우에 대해서 다음 같은 이퀘이션이 정리가 됩니다. 이런 이퀘이션을 그냥 가지고 프레셔랑 속도를 그냥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이제 이런 프리미티브 베리어블 포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프레셔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프레셔의 어떤 업데이트에 관한 이퀘이션을 이런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1차식이라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평균 방식을 수치해석으로 정확하게 푼다는 게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들 굉장히 많이 쪼갠다면 정확한 소리가 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예전에 생각해내는 방식들이 이제 하나의 포뮬레이션 바꿔가지고 프레셔 텀을 없애고 푸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다음과 같은 볼체티 포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푼 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2차원에서는 이쪽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3차원에서는 이쪽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계산의 로드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쪽에서 정확성이 훨씬 더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해석해 봤고요. 검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정리해 봤었는데 프리미티브 베리어블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대부분의 사용 코드들이 다 그걸 이용하고 있고요. 프론트 같은 사용 코드라고 계산해 봤을 때는 프론트는 속도, 프레셔, 압력을 이제 먼저 같이 풀고요.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스트림 펑션이나 이런 값을 원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답을 제공하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볼트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볼트티 스트림 펑션을 관한 미분 방식을 풀게 되고요. 물론 그때그때 속도장들은 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 방식을 그리고 압력은 우리가 원하는 타임에서의 압력은 바운드리 작품은 포함은 뭐지? 포함은 이렇게 좀 이제 꽤 많이 이용해서 다양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뭐 당연히 이제 간단한 게 당연한 얘기고요. 하지만 프레셔가 조금 물론 샵 컴프레셔를 예측하는데 프레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만 정밀하게 대한 검사해보지 않습니다. 검증을 위한 거니까 간단한 걸 보고 넘어가는 거죠. 3차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단지 3차원 같은 경우는 볼테이지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베리어블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묻혀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도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늦어서 시작하는 면이 너무 걸려진 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금방금방 코드를 짜서 쓸 수가 있습니다. 3차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속도장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드래곤 부스트 로케이션 시스템으로 3차원적으로 박스에 나누고 이 박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아래 면에 있는 유체들이 이제 움직이는 3차원적인 유동을 가지겠죠. 프라이머리 플로우는 XY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니까 XY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세컨더리 플로우는 이쪽이 무한히 멀지 않고 딱 갖춰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는 행동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세컨더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컴포넌트를 각자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요면을 딱 잘라봤을 때 요면은 2차원 솔루션과 3차원 솔루션이 거의 다를 거라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냥 시메트리를 이루기 때문에 2차원은 같은 유동의 식에서 같은 거고요. 그중 이제 벡터 포텐셜을 아까 제가 정의를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벡터 포텐셜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벡터 포텐셜이 어떤 커팅한 플레인이 있으면 그 플레인의 수직성분의 컴포넌트는 어떤 스트링 펑션과 비슷한 그런 물리적 의미를 갖습니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이제 이 시스템에 인아웃이 없는 상황이죠. 인아웃이 없을 때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하지만 인아웃이 있으면 좀 더 다른 물리적 의미를 갖겠죠. 이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머로서 생각 좀 하는 셈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동을 계산한 솔루션이 있을 때 그거에 라그랑지안 파티클의 모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잘 섞이냐 이런 걸 믹싱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봤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 일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쪽 팀에서 MD 솔루션 코드 좀 많이 이용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정리해드린 볼테이지 방법에 관한 수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T센서 문제를 한번 정리해서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좀 간단한 렉탱귤한 직각을 놓는데 여기 보면 T 채널을 생각해봤고요. 풀어야 할 부분은 이제 이퀘이션, 그 다음에 페페레 넘고 있겠습니다. 인렛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고요. 여기 나가는 속도를 기준으로 레이먼 정도를 잡았습니다. 먼저 2차원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2차원은 이제 사람들 수치 해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있는 방법이죠. 이쪽에서 딱 보고 그 방향만 무시하는 상황이 되는데 습결을 갖기 때문에 이 값이 정성적으로 같은 정량적으로 틀린 성질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패턴은 유사한 펼치는데 좌우 대칭, 스트림 펑션, 벨로시티를 줍니다. 이제 패크레 넘버가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디퓨전은 이렇게 굉장히 샤프한 소식이 뜨는 게 맞고요. 인식을 작게 해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분포를 띄겠고요. 열 시메트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시면 3승, 5승 굉장히
사실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게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은 디퓨전이 아주 잘 일어나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이 커야지만 이런, 이제, 샤프한 아이소성을 구하게 됩니다. 3차원은 이거 좀 다르죠. 이제, 4대4로 구성을 5대3, 7대1까지 바꿔가면서, 믹싱 인터페이스 위치를 약간씩 바꿔봤습니다. 바꿔봤더니, 이제, 2차원 솔루션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거는, 4대4인 경우가 좀 더 많이 벌어지죠. 같은 팩트랜 넘버라고. 그래서 벽면에 가면 당연히 디퓨전이 더 도미넌트한 영역으로 가니까 디퓨전 영역에 비해서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3차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잡았고요. 그리고 속도장 한번 뒤에 보면 방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계면 모양, 디퓨전 이케이션 풀어가지고 우리가 늘 많이 알려진 게 버터플라이 모양의 인터페이스 쉐이프도 한번 예측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재밌는 건 이제 아까보다 오더 긴장이 줄었죠. 한 5승까지 올라가야 하는 얇은 샤프한 연습선들이 뭉쳐져 있는 게 나오는데 3성 경우는 100, 300 이런 데는 굉장히 샤프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4대4인 경우에는 우리가 2차원에서 늘 알고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늘 보고 했던 식의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휘어지는 아이소선들이 보이고, 색깔 넘버 커지면 간격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이제 커브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4대4고 이렇게 똑같이 들어올 때에 비해서 이게 7대1로 들어와서 계면, 인터페이스 계면하는 미싱의 리전이 상당히 벽쪽으로 왔을 때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이죠. 여기서 봐서는 좀 잘 안 보이고, 정면을 촬영하고 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모습이 계면 모양이 이렇게 좀 10대1로 가면 이렇게 넓어지고, 아까 2차원 순서나 이걸 보시면 Z 이퀄 0이라면 이 빨간 평면이고요. Z 이퀄 0.25는 이 노란 평면, 0.5는 파란 평면이라고 있습니다. 평면은 100이고 4대4로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늘 알 수 있어요. 뒷면은 좀 넓어진 거는 이제 스태그네이션 리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넓어지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출발한다면 아주 엣지만 조금씩 벌어진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앞에서는 정확하게 버터플라이 모양이 보여지죠. 하지만 7대1로 왔을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 자세하게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벽면 쪽에 붙어 있는 게 우리가 평평해지는 모양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렇게 더 커져서 보면 여기 평평하죠. 벽면 쪽에 붙어 있는 데는 평평하게 이제 아시점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델이 잘 안 봤던 세컨더리 디퓨전이나 세컨더리 컨벡션 효과 때문에 다른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벽면 근방에서 믹싱이라는 믹싱을 반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2분의 1로 3분의 1로 이렇게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상세한 솔루션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퓨전을 푸는 방식은 이제 브라운 모션을 직접 모델링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MD를 많이 푸는 사람들은 주로 앙디반 이퀘이션을 많이 푼다고 알려져 있고요. 앙디반 이퀘이션을 통해서 그쪽에 하는 연구들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본 연구를 통해서 일단 포텐셜 포뮬레이션을 제너럴하게 정리해서 금방금방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시켜봤고요. 그리고 클랜 넘버가 굉장히 큰 상황인 피셋에 대해 적용해서 널리 알려진 버터플라이 인터페이스 수익도 예측했고, 또한 난시메트릭 인랩 플로우가 있을 경우에 좀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 그때는 세컨더리 디퓨전이나 세컨더리 컨벡션 효과가 좀 더 설명되어져야 한다는